안녕하세요. 세상을 살면서 참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특히 남편의 부모님이라 더욱더 힘이 들었어요. 이런 걸 고부 갈등이라고 표현하죠. 남편과 저는 결혼하기 전 대등한 연애를 하고 만났습니다. 반듯한 직장을 다니던 남편과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녔던 저였고, 남편이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았지만 집안은 저희 집이 훨씬 부자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신 지 30년이 되셨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결혼하시고 저를 가지고서 두 분께서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일을 하셨고, 사업적인 재능에 뛰어났던 아버지께서는 전형적인 자수성가를 한 사람으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업이 안정되시고 나선 가정주부로 살아오셨고, 제 기억 속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무렵 집에 반찬이나 집기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적으로 머리가 엄청 비상하셨고, 특히 제가 남자친구를 만날 무렵에도 아버지께서는 사업 규모를 크게 늘린 데다가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의 사업 미팅 때문에 상견례까지 미뤄질 정도였으니까요. 시댁에서도 잘 나가던 저희 친정 부모님의 눈치를 계속해서 많이 봤던지라 사돈 어른이 그렇게 바쁘면 당연히 미루는 게 맞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시부모님이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시부모님인 줄 알았습니다. 학벌이나 직장 어느 것 하나 저보다 뛰어난 아들을 저한테 장가를 보내면서도 우리 며느리라고 결혼도 안 했을 때부터 입에 달고 살더니, 저희 결혼식 때는 이제부터 외동아들만 있던 자기 가정에 새로운 딸이 생겼다고 앞으로는 저를 정말 딸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남편이 참 마음에 든다며 집이고 결혼식비고 거의 다 아버님께서 지원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호텔 결혼식을 선호하셨는데 시댁은 그럴 형편도 안 되었고, 부담 같은 건 죽어도 싫으시다고 하셔서 아버지께서 거의 다 내셨죠. 사실 남편이 저에게 오면서 해온 것은 제가 해온 것의 1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느 정도는 시댁 어른들도 민망하셨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시댁 쪽의 경제력은 그리 여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현장 노가다를 나가셨고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저희 집은 무시 같은 것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똑똑한 사위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며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 먼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 역시 시댁 어른들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선뜻 먼저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어디 있겠냐면서 칭찬을 해주셨고, 저희 집에서는 그런 시부모님께 경사 때면 과일을 제작해서 보내고 소고기를 보내고 비싼 명품 선물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었냐면 저희 보고 여행을 가는데 부모님이 저희 부부나 첫째 손자를 너무 좋아하셔서 결혼 후 해외여행을 매번 모시고 갈 정도였습니다. 저희 돈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여행이었지만 부모님께서 하와이 호텔을 예약해서 시댁 어른까지 다 모시고 갔다 온 적도 있고, 한 번은 이렇게 다 같이 가게 되면 혹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테니 남편 보고 따로 거액의 돈까지 따로 챙겨주시며 어른들 모시고 여행 한번 다녀오라고 여행비까지 두둑히 챙겨주실 정도였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한박 웃음꽃이 피어서는 사돈 어른들께 이 고마움을 보답해야 하는데 마땅히 뭐 해드릴 게 없다며 민망하다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는 어디서 이런 보배가 들어왔냐며 매일같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함 이상이었죠. 세상 천지에 저만큼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자주 갔었지만 정말 친엄마처럼 부담 없이 찾아가서 반찬이며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백화점이나 목욕탕도 같이 가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선물도 사다 드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어디까지나 돈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걸 그때는 참 알지 못했어요. 그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친정집에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어떻게든 아버지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해외 쪽 공장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문을 닫게 되었고 그 결과 국내에 있는 것들까지 다 넘어가게 생겼다고 했어요. 저는 일단은 아버지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아버지께서 해주신 집이니 그 집이라도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했고 저희 남편도 흔쾌히 동의하며 장인어른께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만한 게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신들 때문에 너네가 잘못되는 건 원치 않는다며 홀로 일하시다가 결국 부도가 나고 파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제가 둘째를 임신했던 때였지만 저는 친정집 걱정으로 저희 임신한 상태를 돌보기는커녕 매일매일 아버지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게 끝내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자 그동안 친부모와 같았던 시댁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전화 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저를 불러내시길래 마침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라도 터놓고 한탄이라도 좀 하고 싶어 시댁에 가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털어놓았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표정이 안 좋더군요. 저처럼 너무 걱정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럼 이번 여름에 다 같이 해외여행 가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친정집 부도 났다고 말을 했는데 걱정해 주기는커녕 자기들 해외여행 그것도 자기들 돈 단돈 10원도 안 내고 친정집 얹혀서 가는 그 여행이 파토 났다는 걸 걱정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 제가 지금껏 알던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문이 턱턱 막히더군요. 저는 일단 모르겠다고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자기가 거기 간다고 주변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오만 인상을 찌푸리며 하소연을 하더군요. 저도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남편이 곧 돌아올 것 같다는 핑계를 대고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기분 나쁜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시댁 어른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고 저한테 수시로 부모님이 어떻게 되었냐며 진짜 회사가 파산했냐고 물으시더니 마치 이건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따지듯 물어보시더군요. 저도 그런 시부모님의 바뀐 태도와 무례한 말투들이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 이후로 안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분위기를 전부 느꼈는지 아니면 시댁에서 한 소리를 들었는지 저보고 미안하다며 한동안 시댁은 안 찾아가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후 부모님께서 파산하시고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해서 저랑 남편이 합의하에 그동안 살던 집을 팔고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모아서 친정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박서방한테 부끄럽다며 꼭 다시 성공해서 기필코 갚겠다고 하셨고 남편은 그동안 저희가 받은 게 얼마인데 이러시냐며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건데 죄송해할 필요도 없고 꼭 다시 일어서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소형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 시댁에서 전화가 와서는 갑자기 저를 집안 말아먹은 년이라며 어디 공부도 못하던 여자를 흔쾌히 받아줬더니 출가 외인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박씨 집안의 재산을 그쪽에 다 퍼주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까놓고 말해서 그 돈이 왜 박씨 집안 돈이냐고 알고 보면 거의 다 제가 들고 온 돈 아니냐며 따지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콧방귀를 뀌시면서 그 집은 부부 공동 명의였고 거기다 자기 아들이 번 돈이면 자기네 집안에서 나는 돈 아니냐며 계속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와 그 사실을 알고는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습니다. 제발 염치 좀 있으라고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쓴 돈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몇 배는 더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진짜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뒤로 매일같이 저한테 문자로 욕설을 보냈고 그로 인해 저에게 그 욕설들은 아주 크나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져서 결국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입원한 병실까지 찾아와서는 남편에게 대놓고 애도 못 낳는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왔냐면서 빨리 이혼하고 좋은 여자 찾자고 했더니
남편은 눈이 확 돌아가서 시댁 어른들을 내쫓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자고 시댁과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는데 시댁 어른들의 본 모습을 보고 나니 남편도 너무 힘들어 하더군요. 그 뒤로는 수많은 전화와 협박 문자들에 저도 차단을 하게 되었지만 집에 여러 번 찾아와서 저희는 시부모님들 모르게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통해 자식의 소재를 알 수가 있기에 시부모님들은 또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오히려 시부모님들에게 정말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자 그제서야 잠잠해지셨어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과 저에게는 시댁의 존재는 아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둘째 아들도 낳게 되었고 남편도 열심히 일해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시댁은 자식인 남편이 가끔 시부모님께 저 없이 홀로 찾아가고는 했습니다만 갈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오는 게 뻔했어요. 언제 이혼하냐 이런 말들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저희 부모님께서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아직 50대라 일할 수 있으시다며 두 분이 처음 사업을 하실 20대처럼 뛰어다니셨고 아버지를 믿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멋지게 그 많은 빚들을 다 갚으시고 재기에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자마자 저에게 제 명의로 된 집을 다시 하나 선물해 주시며 그동안 빌린 돈의 이자를 합해서 증여까지 다 해놓고서 서류를 주시더군요. 저희 부부와 시댁과의 관계를 아시는 부모님께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그 뒤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을 통해서 부모님의 재기 소식을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오랜만에 손자 손녀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마음의 정리가 덜 되었다고 다음에 찾아뵌다고 말씀드렸더니 평소 같으면 바로 욕을 퍼부었을 텐데 인간이 저를 배려한답시고 전화를 끊으셨고 그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남편 때문에 마지못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꼭 천사표 시어머니 행세를 하는데 제가 도저히 찾지 못하고 그냥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그동안 손자 손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자기도 시기 어린 마음에 딸 같던 며느리한테 하지 말아야 할 못할 말들을 한 것 같다며 우는데 정녕 사람인가 싶더군요. 옆에서 남편도 민망한지 제발 그만 좀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이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러도 막무가내로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를 끌어안으시려고만 해서 진짜 제가 못 참고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집을 나와 친정의 애들과 같이 가선 남편 보고 전화해서 미안한데 우리 집에 부도덕한 사람들 도저히 못 들인다고 당신 부모라서 욕이나 경찰까지 못 부르겠으니 당신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알아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시부모님 둘 다 돌려보냈고 혹여나 다시 찾아오면 경찰서에 그냥 연락을 하더군요. 그 이후로 2년이 지나도록 시부모님 얼굴은 한 번도 안 보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남편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 하는데 지금도 과거에 지독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정말 평생 안 보고 살고 싶네요.